시간에는 그 유명한 멘델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은 오스트리아의 신부님이었는데, 신부님이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로서의 인정을 조금 못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유전자라든가 염색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논문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뭐 드프리스라든가 카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미 60년 전에 논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멘델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사실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오스트리아의 그 브린스톤에 가게 되면 이렇게 그 멘델이 연구했던 정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꾸어져 있는 거죠. 이 지금 멘델은 그래도 행운이었던 것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형질을 연구를 했는데 꽃의 색깔, 꽃의 위치, 씨의 색깔, 씨의 모양, 콩깍지의 색깔, 콩깍지의 모양, 그리고 키, 이 7가지 형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되게 명확한 결과가 나오게 됐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3가지 법칙을 주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열의 원리죠. 우열의 법칙이었다가 이제 이것이 약간 적용이 되지 않은 예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열의 이제 원리라는 표현을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성의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쌍꺼풀 유전자를 주고 엄마가 외꺼풀 유전자를 줬을 때 이게 만나게 되면 수정란이 2가지의 유전자를 다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이형 접합, 잡종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2개 중에 하나가 이겨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가 이형 접합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질을 우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서는 대립 유전자가 이형 접합일 때 그랬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이다 라고 지금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멘델의 경우에는 일단 멘델의 실험을 통해서 우성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내렸는데 자, 어떤 실험을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멘델은 이 지금 붉은색, 보라색 꽃만 피는 그 꽃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만 나오게끔 꽃밭을 만든 거죠. 여러 번의 수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라색 꽃만 나오는 이제 꽃밭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그 꽃과 그다음에 마찬가지 흰색 꽃만 생기는 그 꽃밭에서 같이 이것을 교배를 시켜본 거죠. 2개가 같이 붙으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 이거 궁금했던 건데, 자, 누가 이기나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겨뤄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타가 수분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보라색 꽃 안에 수술 부분을 잘라내고 흰색 꽃에 이제 이 수술의 꽃가루를 이 암술머리에 묻힌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만나서 이 꽃이 필 텐데 그 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놀랍게도 잡종 일대에서 100% 보라색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멘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단서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잡종인 꽃밭에서 잡종이라고 보여지는 이 꽃밭에서 꽃을 가지고 온다면 여기서 흰색 꽃과 보라색 꽃을 가지고 와서 교배를 해보면 사실 거의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멘델은 반드시
이 선행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라색 꽃이 피는 꽃밭, 하얀색 꽃이 피는 꽃밭, 이것을 만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다 라고 보고,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질을 열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를 시켰을 때 이 잡종 일대에서 어버이의 우성 형질만 나타나는 현상을 우열의 원리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열의 원리는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를 시켜서 거기 그 다음에 잡종 일대에서 나오는 형질이 우성이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자, 어떻게 또 실험을 해봤냐면, 여기서 이렇게, 붉은색, 잡다하게 피어있는, 다시 말하면 잡종의, 이 분홍 색깔, 보라색이죠? 보라 색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라 색깔을 같이 교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는 잡종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잡종인 어쨌든 이렇게 보라색을 해봤는데, 꽃이 피기를 몇 대 몇의 비율로 폈냐면 3대 1의 비율로 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얀색 꽃이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멘델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는 유전인자의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부모에게서 자식한테 전해지는 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들이 다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있긴 한데 이 보라 색깔은 설명이 되지만 하얀 색깔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생각하기를 유전 인자가 있긴 한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 네, 쌍으로 존재한다. 한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 쌍으로 존재하되, 자, 이런 지금 새로운 조합이 흰색 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새로운 조합인 흰색 꽃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 라지 A와 스몰 a는 분리가 돼야 되겠죠. 이 분리가 됐을 때, 분리가 되고 나서 얘와 얘가 만나면 스몰 a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쌍으로 존재하는 이 유전인자가 반드시 분리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진정한 의미는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반드시 분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네, 그 말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리의 법칙은 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만들어낸다면 반드시 적용이 되는 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예는 뭐 다운 증후군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21번이 쪼개지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분리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런 걸 비분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이런 개체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이 지금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인자는 분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했을 때 스몰 a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 라지 A, 스몰 a가 이렇게 쪼개져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A와 A가
조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라지 A, 스몰 a가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로 존재하고 있다가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이게 복제가 되고 1분열을 거치게 되면 이게 라지 A 부분과 스몰 a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분열을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A와 스몰 a가 같은 방에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결국 멘델은 분리의 법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멘델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유전인자를 생각해냈고 이 유전인자가 나눠진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유전학의 아버지다 라는 말이 붙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이 표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퍼네트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을 따서 이 퍼네트 박스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지 A, 스몰 a는 반드시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라지 A, 스몰 a, 얘도 라지 A, 스몰 a.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여기 부분에 가로 세로에 라지 A, 스몰 a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유전자형이 되죠. 이건 유전자형입니다. 자, 표현형은 이거는 이제 붉은 꽃이 되는 거고 여기도 붉은 꽃, 여기도 붉은 꽃, 여기는 하얀 꽃. 그래서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자면 이게 지금 단성 잡종이죠. 얘도 지금 단성 잡종. 결국 단성 잡종을 자가교배했을 때 그랬을 때 이 3대 1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성 잡종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새로운 조합, 이 스몰 a, 스몰 a가 나와서 부모에게 없던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결국 분리가 돼서 이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인자가 분리가 돼서 이러한 분리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분리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돼서 그 결과 다시 또 자손에서 아까 봤던 3대1의 표현형의 비가 나왔죠. 자손에서 표현형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법칙을 분리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게 쌍으로 존재하던 라지 A, 스몰 a 이 사이가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분리의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멘델의 실험을 조금 다시 큰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 어버이 세대는 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끼리 이렇게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를 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오는 형질, 이것이 우성이다. 이기는 애가 우성이고 지는 애가 열성이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자가수분시키게 되죠. 자가수분의 의미는 그냥 이 꽃 안에 그냥 놔두면 여기 안에서 자가수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테고 열매 이 씨를 다시 묻어가지고 꽃이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자가수분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가수분시키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했을 때 잡종 2대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이제,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얀 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순종의 대립 형질이었기 때문에 이걸 라지 A, 라지 A로 보고 이거 스몰 a, 스몰 a로 본다면 이건 라지 A, 스몰 a가 되기 때문에 사실 100%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잡종 일대에서 이기는 형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열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멘델은 우열의 원리를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 이것을 자가수분시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 멘델은 잡종 일대가 라지 A, 스몰 A였는데, 이거를 자가수분시켜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열의 원리를 따졌던 이 부분에서 사실, 분리의 법칙이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여기에서 보면 그냥 얘가 그대로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같은 보라색이니까. 그런데 여기엔 설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보라색인데 흰색이 나왔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꼭 분리가 돼야 된다. 여기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쌍으로 존재하던 인자가 분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이 설명이 자손의 표현형이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이게 라지 A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분리의 법칙. 네. 그래야 요거 하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얘가 분리가 돼서 이 자손의 표현형에서 일정한 분리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델은 어버이 세대는 순종으로 잡고 거기에서 나온 잡종을 자가수분시켜서 그러니까 단성 잡종을 자가 교배시켜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의 그 표현형의 비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 잡종 일대에 자가수분시켰던 이 개체는 반드시 여기 유전 인자가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리의 법칙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멘델은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실험을 통해서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알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